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김말순, 72살의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세 남매를 키워낸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말순 여사는 낡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빗어 넘기는 그녀의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 말순 여사는 무거운 배추 박스를 혼자서 끌고 갔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제대로 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으니까요. 아줌마, 배추 얼마예요? 젊은 아낙네가 물었습니다. 한 포기에 1,000원이에요. 싱싱하고 맛있어요. 말순 여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돈으로는 언제쯤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해가 저물고 집으로 돌아온 말순 여사는 조용히 방 한구석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벌어들인 게 3만 원. 이것도 조금씩 모아두자. 그녀는 통장에 적힌 숫자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는 10년 넘게 돈을 모아왔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늘 엄마는 가진 게 없다며 웃어넘겼지만 사실은 그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껴가며 저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새끼들아, 너희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을 거다. 이 돈이 있으면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지. 말순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자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아온 자신에 대한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 아래서 말순 여사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모은 이 작은 돈이라도 아이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장남 김태수는 요즘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48의 나이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시작했던 건설업이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심지어 아내의 신뢰까지 모든 게 사라져갔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태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하루도 빠짐없이 울려댔고 숨을 곧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는 문득 시골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몇 년째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던 어머니 말입니다. 어머니께 가서 잠시 몸을 피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태수를 보고 말순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웬일이냐. 어서 들어와라. 어머니는 기뻐하며 태수를 맞았지만 아들의 상황은 짐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우시죠? 태수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 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모아두신 돈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동안 못 와서 죄송해요, 엄마.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태수는 효자 행세를 하며
어머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장롱과 서랍장을 향했습니다. 혹시 그곳에 통장이나 현금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말순 여사는 아들이 와서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태수의 표정에서 무언가 힘든 일이 있었음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태수는 어머니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현실적인 절망감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막내딸 김지연은 오늘도 어머니를 위해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38의 나이에도 결혼하지 못한 채 어머니와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 그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효도하다가 지연아, 너는 언제 시집갈 거니? 동네 아줌마들이 물어볼 때마다 지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지연에게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한 지연은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조림.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엄마, 드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을 만지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사신 어머니의 삶이 손끝에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놈아,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살만 난다. 말순 여사는 막내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도 이제 내 생각을 해야지. 나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랑 사는 게 좋아요. 엄마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세요. 제가 옆에 있으면 덜 외롭잖아요. 지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결혼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지연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소소한 일들,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였지만 어머니는 모든 것을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지연아, 너 같은 딸을 둔 내가 복이 많다. 말순 여사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산다, 얘야. 그 말을 들은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어머니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어머니를.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가을날 말순 여사는 논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논에서 떨어진 벼이삭을 줍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뻐근해지더니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말순 여사는 가슴을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고 말순 여사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세 남매는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모인 그들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며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다고 했지만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깨어나실 때까지 교대로 지키자. 지연의 제안에 태수와 정희도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일에 바빠 자주 만나지 못했던 형제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몸을 추스르기 위해 집을 정리하던 태수는 우연히 낡은 서랍에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본 통장에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억대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니께서 이런 큰 돈을 모아두셨다니.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돈이면 자신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것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이 돈을 관리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하며 모으신 것이고 세 남매 모두를 위한 것일 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보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깨어나시면 이 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복잡한 마음으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동안 태수는 결국 동생들에게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만난 세 남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 그게 정말이야? 둘째 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께서 그런 큰 돈을 모아두셨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거짓말하겠냐? 내가 직접 봤어. 태수는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장남이고 그동안 가족을 위해 가장 많이 고생했으니까. 뭔 소리야 그게. 정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혼자 고생했어. 우리도 다 엄마 자식이야. 그 돈은 엄마가 우리 모두를 위해 모으신 거잖아. 막내 지연은 두 사람의 말다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니, 오빠, 제발 그만해요. 엄마가 이런 걸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와 정희의 다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업 망하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 돈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태수는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럼 나는 편했다는 거야? 나도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정희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병원 다른 환자들도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지연은 견디다 못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언니, 정말 이러지 말아요. 엄마가 원하신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셨을 텐데 그녀의 절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 남매 사이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하면서도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형제자매였지만 돈 앞에서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조용히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며 세 남매는 각각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말순 여사가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뜬 그녀는 주변에 모여있는 세 자식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다 왔구나. 약한 목소리였지만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걱정했어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수와 정희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통장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자 말순 여사는 세 자식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통장을 발견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엄마,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말순 여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너희 아버지 떠나고 나서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거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장사하고 남의 집 품팔이도 하고 하루에 1,000원, 2,000원씩 모은 게 저만큼 됐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 남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그 돈을 모은 건 너희들이 서로 싸우라고가 아니다. 너희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모은 거다. 말순 여사는 침대 머리맡에서 편지 몇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들 각각에게 쓴 편지다.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읽어봐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자식들에게 건넸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각각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들은 세 남매는 그동안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돈으로 나누려 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병실 안에는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은 세 남매는 각자 조용한 곳에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진 편지에는 각 자식에 대한 사랑과 당부의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태수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태수야, 너는 장남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란다.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엄마가 바라는 가장 큰 소원이다. 정희에게는 우리 정희야, 너도 가정을 꾸리고 살기 바쁠 텐데 엄마 걱정까지 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내 형제들을 잊지 말아라.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 지연에게 쓴 편지는 특히 길었습니다. 우리 지연아, 너는 엄마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구나. 미안하고 고맙다. 하지만 이제는 내 행복도 생각해야 한다. 엄마가 남긴 것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편지를 다 읽은 세 남매는 병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돈 때문에 다투었던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았습니다. 형, 미안해요.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 욕심 때문에 형제들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는 무릎을 꿇으며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지연은 오빠와 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엄마 뜻대로 해요. 우리 세 남매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 여사는 그런 자식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애들이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는구나.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 남매는 다시 예전의 우애를 되찾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어머니의 말씀대로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와의 화해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말순 여사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 남매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병실을 지켰습니다. 애들아, 말순 여사는 약해진 목소리로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니 이제 마음이 놓인다. 엄마는 더 이상 걱정이 없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아직 안 돼요. 더 함께 있어야 해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내 행복을 위해 살아라. 엄마, 걱정은 그만하고. 며칠 후 이른 아침, 말순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세 남매는 어머니의 뜻을 기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모아두신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돈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엄마께서 평생 아이들을 사랑하셨으니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써드리는 게 어떨까? 태수가 제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 욕심 많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오빠. 엄마께서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희도 동의했습니다. 세 남매는 뜻을 모아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달 후 말순 여사가 살던 마을에 김말순 장학관이 세워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만든 이곳에서는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판식 날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지연은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진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관 입구에는 말순 여사의 환한 사진이 걸렸습니다. 그 미소는 바람의 살랑이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말순 여사의 사랑도 함께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 남매는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추억을 나눕니다. 돈으로는 나눌 수 없었던 어머니의 사랑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켰습니다. 장학관을 찾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세 남매는 어머니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자식들에게서 손자들에게로 그리고 마을의 모든 아이들에게로 끝없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말순 여사의 미소는 오늘도 그곳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